한국무역협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구매하고 싶어하는 품목은 1위 화장품, 2위 K-팝 굿즈, 3위 음식, 4위 패션 아이템입니다. 이 중에서 3위를 차지하는 음식은 K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비빔밥, 떡볶이, 김치 등이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에는 불닭볶음면이 유튜브의 먹방에서 크게 이름을 알리며 전세계 유명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할 정도로 위세를 떨쳐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먹방이 고유명사가 되어 외국에서도 음식을 먹는 영상을 먹방이라고 부르고 2018년 유튜브에서 선정한 트렌드 영상에도 당당하게 자리 잡았었죠. 이런 현상은 옆나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한국의 음식이 유행이었죠.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술이 현대 일본의 사케로 변하였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한국인들이 판매하던 불고기는 야키니쿠라고 이름이 번역되어 일본에서 성행하였고 그 아베조차 한국식 불고기집의 단골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에 열광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치즈 닭갈비, 핫도그, 빙수, 순두부찌개, 삼겹살 등등이 10대, 20대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국에 열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봐도 일본 여성들이 이 음식들을 먹는 사진이 널려있고 유튜브에도 먹방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있죠. 지난 22일 국내의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서 일본 여성의 먹방을 보다가 그 여성이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김치볶음밥은 중화요리집에서도 한국 음식집에서도 이자카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느 나라 음식인 걸까요? 김치는 한국, 볶음밥은 중화의 이미지이지만 김치볶음밥은 일본 요리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김치볶음밥 일본이라는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김치볶음밥이 한국 요리인가요? 아니면 중국 요리인가요? 라는 질문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글에서 베스트 답변은 일본 요리입니다. 볶는 것은 중국의 요리 방법이고 김치는 한국의 전통적인 재료이지만 그것을 합쳐서 맛있는 요리로 만들려고 한 것은 일본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닭갈비는 1960년대 초 춘천의 한 술집에서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돼지고기 대신 닭을 이용하여 돼지갈비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한 끝에 나온 음식인데요. 1970년대 들어 춘천의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여 당시 휴가 나온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값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요리로 각광받았습니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각종 채소 등의 부재료와 함께 조리되다가 치즈를 곁들여서 먹게 됐는데 이것이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대박을 터뜨렸죠. 마침 비슷한 시기에 일본을 강타한 한류와 맞물려서 치즈 닭갈비는 일본인이 좋아하는 한국의 대표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중심인 일본의 신주쿠나 오사카에서는 이 치즈 닭갈비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최근 오사카의 요식업계에서는 치즈 닭갈비에 오사카 탁가루비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이것이 오사카 고유의 음식이란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닭갈비라는 발음이 안 되어서 탁가루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불고기, 일본에서는 야키니쿠입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 이 불고기를 세계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일본이 이미 야키니쿠를 원조로 주장하며 세계화를 시킨 이유가 큽니다. 일본에서는 원래 1800년대 후반까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야 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이 오사카에서 조선인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국적을 상실한 난민의 처지였는데요. 일본에서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졸지의 난민이 되어버린 그들은 당연히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많은 조선인들이 장사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고기집이 성행하게 되었고 현재 오사카가 야키니쿠의 성지가 된 것이죠. 이후 일본에서는 8월 29일을 야키니쿠의 날로 지정하여 여러 프로모션 행사를 벌이며 세계화에 나섰고 현재 세계적으로는 불고기보다 야키니쿠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함흥에서 유래한 일본의 모리오카 냉면, 김치에서 유래한 기무치 등 한국과 비슷하지만 맥이 다르다 라고 주장하며 일본 고유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전세계에서 대히트를 치자 태국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한글을 사용한 모조품을 만들어 한국 업체에서 만든 음식인 양 판매하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 많은 미디어를 통해 한국인들이 K푸드를 더 널리 알려서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일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해경법이라는 것은 중국이 자기 주권이 미치는 그러한 수역이다. 자, 바다다. 자, 이렇게 간주하는
생각하는 지역으로 외국 선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중국의 해안 경비대에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총을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역, 그리고 여러분이 서해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자기 자신의 수역이다라고 간주하는, 다른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주하는 지역으로 다른 나라의 선박이 들어올 경우에는 거기에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자, 이것은 명백히 중국이 앞으로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그리고 지금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의 생각구 열도, 그 근처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발포를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해 들어서 중국의 군사적인 도발 수위가 점점 더 합법화되고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 국무부가 2월 19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영유권 분쟁이 지금 일고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지역에서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특히 중국이 벌이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책임 있는 해양 병력은 권한 행사에서 전문성과 자제력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자, 자제력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모든 병력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자,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법이죠, 해경법을 덜먹일지 모른다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것이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지금 있는 파라셀 군도, 그리고 스프레들리 군도, 자, 그 지역에 지금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들리 군도에 있는 산호초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군사기지화 했습니다. 7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중에 4곳에다가 지금 전용 군용 활주로를 만들고 거기에 미사일을 지금 배치해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역으로 항해의 자유작전을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함께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도 참여하고 있죠. 최근에는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까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 해경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지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또 미국, 이러한 민간 선박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발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 이건 명백하게 미국이 볼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중국의 이 군사적인 도발 수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해경법뿐만 아니고 점점 더 지금 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경법이 통과된 다음 날이죠. 1월 23일 미국의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대만 남부를 지나가지고 남중국해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당일 아침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흥폭격기 6대와 젠 전투기 4대가 그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추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400km 밖에서 이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들이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모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지금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군사적인 도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 중국이 지금 해경법을 통과시켜서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려할 뿐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항해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하는데 커다란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바로 2월 초에 니미츠 항공모함과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거직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항해 자유작전을 펼쳤고 그때는 중국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나타나서 그 항공모함을 타격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일본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한 척 더 지금 상시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지역에 항공모함 3척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이 지금 해경법을 통과시키고 여기에 지금 군사적인 도발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해경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작년 말에는 중국이 국가방위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방위법이라는 것은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다가 주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시진핑이 지금 내놓은 국가방위법에 따른 그 명령 제1호가 중국 모든 군 부대들은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해경법을 통과시키고 중국이 서해에도 지금 잠수함과 그 다음에 해안경비대와 구축함, 해군을 지금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병력도 거의 앞바다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해 공정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중국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서해 이 여러 곳에서 어느 곳이 약한 곳인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국이 지금 해경법이라든지 국가방위법을 통과시키고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인도 이런 국가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미국과 인도가 군사훈련을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B-1B 죽음의 백조 전략 폭격기가 인도에 처음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호주는 얼마 전 괌이죠. 괌에 비행기를 90대 동원해가지고 앤더슨 공군기지도 아니고 그 서북 쪽에 있는 정글 속에 간제탑도 없는 그 활주로에서 군사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안 경비대가 해경법에 따라서 총을 발사를 한다, 사상자가 난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해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중국이 미국의 군사기지죠. 괌이라든지 일본의 미국 군사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괌이 지역에도 이 정글에까지 지금 비행기 F-35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산 배치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괌에는 1월 25일 날 이미 B-52
전략 폭격기도 배치되어 있고 이미 B-1B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F-22 랩트도 거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만 지금 해경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대만 해협에서도 이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월 23일에는 중국이 30여 대, 이틀에 걸쳐서 30여 대의 전투기와 전폭기를 동원해가지고 대만의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1년에 2021년 들어서 새해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의 움직임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상당히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이 해경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레이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해군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안경비대가 지금 해경법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양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해안경비대가 민간 선박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또 미국, 영국, 일본 이 군함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경우는 이건 바로 해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상전과 달리 이 해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부가 빨리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상당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중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러니까 제1도련선이라는 것은 괌에서부터 지금 남중국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선이죠. 중국이 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1도련선 안에서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해군과 공군력에서 우위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거기에 이 항공모함을 보낼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는 B-1B 그 폭격기도 공중급유를 통해서 그 제1도련선 안으로까지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폭격기 전투기를 지금 10대씩 동원해가지고 그 항공모함을 추적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발적인 그러한 공중전의 충돌, 그리고 지금 해상에서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과연 미국이 중국의 해경법 통과라든지 그리고 국가방위법 제정을 통해서 이 군사적인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쿼드를 구성할 뿐만 아니고 나토를 구성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국가들도 이 아시아의 안보, 중국의 평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한반도 주변,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이 지역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